일단 이렇게 뭐 얼기설기라도 아무튼 던져놓은 다음에 그러면 와서 협상해. 근데 협상 쉽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협상력을 가질 것이냐 해서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이나 앞으로 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한미 FTA가 앞으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한미 FTA를 깨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미 FTA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과연 좀 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 때의 그 반대로 역전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주 근본적인 대상으로 한국만큼 좋은 상황이 진짜 없거든요. 가장 많이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미 FTA가 오히려 족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 베이스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시던데 그건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프타, 요새는 USMCA라고 부르는 그 FTA가 있는데 뭐 무슨 펜타닐이라든지 불법 이민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25%를 매겼을 때도 이 USMCA를 통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고 들어오는 상품은 여전히 무쇠화로 하겠다. 그러니까 FTA 그 기본을 그대로 흔들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쇠화의 기반의 베이스를 갖고서 최대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고 이제 뭐 누가 새 정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장 맞닥뜨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달 내로는 협상을 거쳐서 그 퍼센티지부터 낮춰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우리만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25%, 뭐 다른 나라는 20몇 %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주 내로 벌써 타결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국가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 하에서 가장 협상에 있어서는 적기를 파악해서 패키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물가에 의한 이 우려는 대내적으로 굉장히 고조되면서 다른 나라와 하도 전선을 넓게 벌려갖고 성과는 부진하고 이럴 때 패키지를 제시하면 효과가 몇 배나 배가 될 수 있는 거고 타이밍을 못 잡으면은 다른 나라 다 좋은 거 하고 나서 그게 기준점이 돼갖고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은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죠? 아니, 그 적기라는 거는 사실 그 빠르면은 또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사실은 내년에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수출품들 중에서 여기서 관세가 매겨졌을 때 공화당한테 굉장히 좀 불리하게 갈 수도 있고 본인들이 뭔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보면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좀 뭐 대통령의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거를 조금 제어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역들이 주로 뭐 아이오와라든지 네브라스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은 그걸 또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다이나믹스를 좀 고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일단 좀 큰 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충수를 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명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요. 사실 조심조심 관세를 때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협상의 원칙에서 각계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협상 대상으로 하지 전 세계를 협상 대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너무 자신감이 차서 전 세계에 전부 다 관세를 때렸거든요. 이걸 아예 전 세계에 때려버리니까 가장 공포에 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느냐? 미국이 된 겁니다. 자,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데 미국 뉴욕 증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발표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There's no postponing. They are definitely going to stay in place for days and weeks. That is sort of obvious. Because they changed. Look how much it changed today. I guess they say it was the biggest day in financial history. That's a pretty big change. 트럼프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계역파를 안 하고 전체한테 매겨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공포 전략이 오히려 미국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끌수록 미국이 좀 더 불리해질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협상에 나서면 그 무리한 요구와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경우는 시간이 없는 쪽이 오히려 미국이라서 한 템포 좀 쉬고 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한테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미리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관세가 물려질 줄 알고 미국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밀어내기 수출한 상태거든요.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한 서너 달 다 이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얼마든지 미국 스스로가 지금 인플레라든가 아니면 주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 좀 두고 봐야 하긴 미국은 주식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고 물가도 뭐 소위 에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던데. But the original price was $18.99. Goes around, comes around like a boomerang. Like a boomerang. Like a boomerang.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그만큼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받는 압박감 혹은 압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팽배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계엄정국 속에서의 정부보다는 빨리 움직였을 것 같은데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혹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워싱턴에 있는 저희 팀들 얘기로는 일단 뭐 대사관인 한국 정부는 워싱턴에서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 대통령부터가 공석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서 조율하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공백기에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나서서 대화할 최적기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뭐 피할 수는 없을 거고 받고 대응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전에 미국 언론과 한덕수 대행이 이제 인터뷰를 한 데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과 연대해서 대응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대행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대중국 정책을 만드는 데에서. 그런데 뭐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일본과 협력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것, 공동 대응하는 것을 미리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힌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